중국 정부는 선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권영세 주중 한국 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조업을 둘러싸고 양국 외교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 더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웅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주제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폭력적 법 집행이냐, 정당방위냐,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전 정당한 법 집행이다. 예.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어떤 공권력을 해상에서도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꼭 네. 있어야 할 것으로 봤는데요. 사실 이것이 오늘 처음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그렇죠. 예. 우리 영토, 우리 바다 안에서 사실은 거진 해적과 같은 수준으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했던 네.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총기 사용이라든가 장비 장구 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이것이 핵심 얘기인데요. 네. 지금 우리 해경이 사용한 상황을 보면은 공포탄도 발사를 했고 예. 또 마지막 순간에 그야말로 경찰관들의 목숨까지 유태로운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정한 법적 요건에도 맞고 정당 방위로서 더군다나 우리 어떤 해상 공권력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에도 부합하고 그래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좀 긴박하고 지금 화면들이 뒤에 예. 중요한 화면들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 해경들도 목숨이 위태롭게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진압을 했던 해경 대원들의 발언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70명이 때로 공격해서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국 선원 3명이 쓰러진 나를 마구 짓밟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맥주병이나 돌 같은 것도 날아오고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 해경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 선원들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这个就是一般这是船长的事情，我们根本不知道，我们不知道真的，我们是船员，第一次来这里，第一次出海，不知道是在韩国海域是中国海域，因为我们也当时不在驾驶室。你带了进去吗？什么？没明白什么意思。为什么的？ 예.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약간 좀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티즌들의 반응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지사지의 시각으로 사태를 봐라. 당신들 중국 사람들 선원들이죠. 인천해경 요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경악스럽지 않은가. 우리 해역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 조업과 폭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경우라도 치외 법권일 수 없다. 범법자에게는 국적을 따지지 말고 엄단하게 처벌하고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말이죠. 예. 자, 이게 지금 이 정도 영상으로 중국도 충분히 중국 당국도 납득이 갈 만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인 영상이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 상황을 어쨌든 영상 자료로 포착을 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좀 더 길게 포착이 돼서 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개 모든 과정을 상황을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볼 수 텐데. 있으면 예.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중국 쪽의 입장에서 사실은 먼저 불법 행위를 한 측이 사실은 자국민들이죠.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중국 연안에서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조한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자국민이 어쨌든 사망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어떤 자국민 보호가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네네.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즉 우리 정부에게 하는 얘기는 결국은 자국민에 있어서의 어떤 이야기와도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이렇게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중국과 어떤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그 상호 어떤 그 외교적인 그 협조를 통해서 향후 정말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그 없도록 중국 측에서도 먼저 이런 어떤 예방적인 조치를 자국민에 대해서 예. 법을 지키는 법인 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 엊그저께 이제 우리 그 대사께서 뭐 일정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좀 더 그 공격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불법 행위이고 네. 중국도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그 영토와 우리 바다를 뭐 지키는 데는 전혀 우리 양보할 수 없는 뭐 그런 측면에 더 많은 방점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중국과 어떤 외교적인 문제라도 좀 풀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사실 이게 중국 선원들하고 우리 해경하고 마찰이 그동안에도 계속 되었었잖아요. 반복돼 왔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여기 뭐 자료 화면이 뭐 준비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네. 말이죠. 그 이제 2012년도죠. 예. 2012년도에는 이제 중국 이제 선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와 같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 그 해경이 이른바 그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예. 그때 이제 총탄이 아니고 그 고무탄으로 이제 일정한 법 집행을 시도를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애석하게도 중국 선원 장모 씨가 뭐 사망을 했던 것이 이제 2012년의 일이었고요. 예. 2011년도에는 이제 우리 그 해경 소속의 경장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네. 이때는 그 중국 선원이 사용을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흉기 같은 거에 찔리는 뭐 이런 형태로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예. 그다음 2010년도에는 우리 해경 경비함과 이제 중국 어선이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 이제 어부가 뭐 사망을 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생겼고요. 예. 2008년도에는 박경조 그 경위가 그야말로 이제 그 끔찍한 흉기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네. 뭐 바다에 이제 빠져서 그 사망을 하게 되는 결국은 이제 이만큼 이 수년간에 이게 거의 매년 지금 보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 서해 안에서 그야말로 해적과 어떤 우리 국토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예. 해경 간에 그 보이지 않는 상당한 물리적인 그야말로 전투 같은 것이 매일 사실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수년 그 전에도 이런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긴 했지만은 중국과의 어떤 그 외교적 그 마찰을 우려해서 네. 사실은 이제 미시적인 이런 방편으로 이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 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어떤 법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한꺼번에 수십 척,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그 이제 몰려드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물론 지금 애석하게 지금 중국 선장이 사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강력한 법 집행을 사용하게 한 어제 또 오늘 이때는 지금 중국 그 어선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소문이 났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떤 해경이 뭐 여러 가지로 사기 저하라든가 뭐 지금 국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또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어선들은 아주 그 혹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우리가 완비해서 이런 일이 그 재발하지 않는 외교적 또는 어떤 내부적 단속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조금 더 좀 이렇게 강력한 해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우리 넘어오는 그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은 연간 20만 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속된 것은 그런데 460여 건, 또 올해는 현재까지 1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해경 해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국 어선의 목숨을 건 불법 조업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네. 합니다. 16일부터 쌍끌이 저인망 어선 조업이 가능해져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때부터는? 결국 이제 그 이제 시기적으로 예. 그 EEZ 그 배타적 그 해역 안에서 일정 양과 일정한 수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어업을 뭐 허용하는 이제 그런 그 시기가 있는 거죠. 중국 네. 어선이.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이미 잡아야 할 그 양 자체를 이미 사실 뭐 초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당히 그 제한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 알겠습니다. 시기가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중국 어선들이 고기를 잡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예. 자,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동
교도관이 수감자 돈 빌리고 협박했다. 이 교도관이 과거에 이제 수감자에게 돈을 빌리고는 뭐 사람을 시켜서 협박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과거에 알고 지낸 교도관에게 온 뜬금없는 문자. 옛 수감자였던 박모 씨에게 안부를 묻는 채 하더니 이상하게도 공무원증을 찍어 사진으로 보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하니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녹음해. 녹음 놀려. 사용자하고 똑같은 전화를 받아. 지금 녹음해가지고 300만 원 빌렸는데 26일까지 완납하는 거로. 김계장이야, 김계장. 박 씨가 김 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10년 인천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입니다. 당시 이곳 대장이었던 김 씨는 4년 만에 옛 수감자인 박 씨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돈을 빌려줬지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자 김 계장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을 피하더니 동네 건달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고 협박까지 한 겁니다. 그 계장님 거기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밑에 동생들한테 혹시 아냐 뭐 인천으로 사신다 하길래 내가 인천이니까 내가 이리저리 좀 알아봤는데 뭐 얼른 가면 돼요. 녹취해서 녹취 찍은 거 봐야 될 거 같아 내가. 출소한 지 4년 만에 받은 전화는 악몽이 됐고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박 씨는 신고를 한 뒤 사건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정팀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니까 얼핏 이제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은 분명히 한두 건이 아닐 것 같다.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온 뒤에도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김 계장. 국무총리실 사정팀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이 사건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현재 김 계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교도관이 이렇게 수감자가 출소한 뒤에도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좀 극히 뭐 제한적이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아마 이 사례에서는 그 수용 생활 중에 이 교도관과 이 수용자가 뭐 일정한 뭐 인간적인 뭐 교감을 뭐 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무엇인가 편의적인 생활을 뭐 조금 해줬던 것은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정한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과거에는 그 교도 행정에 여러 가지 부패가 좀 만연되어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 예. 즉 횡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뭐 상납을 하거나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어떤 돈을 오가서 어떤 편의 제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이제 않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그 조직 폭력 그 사범이었던 그 네. 김태촌 씨 같은 경우 진주교도소에 그 수감을 하면서 허용되어지지 않았던 면회가 허용됐다든가 또는 이제 그 보안과장의 어떤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네. 바깥에 연락을 했다든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발각이 돼서 그 보안과장은 이제 처벌을 받고 이 김태천 씨는 이제 다른 곳으로 뭐 이송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최근에 하고는 상당히 그 경향이 다른 상당히 특이한 지금 교정 공무원의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반대로 수감자가 교도관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결국 금전적인 뭐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 뭐 이를테면 마치 그 교도관이 이 수감자의 뭐 비서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한 이런 친구들을 좀 만나서 예. 얘기를 듣고 주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문서화해서 나에게 좀 갖다 달라. 네네. 물론 이제 나중에 일정한 이제 금전적인 뭐 보상을 보상, 하고요. 예. 또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면은 이 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서로 이렇게 통한다거나 네. 뭐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일정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이득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도관이 사기를 당하는 뭐 이런 사례도 있곤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교도관과 수감자 간의 비행위, 뭐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이것을 좀 감시하고 제재할 또 확실한 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교도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 자체가 예. 사실은 상당히 그 폐쇄적이고 그렇겠죠. 일반적인 어떤 감시 자체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CCTV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돼 있어서 어떻게 교도소 안에서는 CCTV 설치가 인권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거기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도관의 어떤 자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일정한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이 환경 자체를 그야말로 내부 고발이 이제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또 이 수감자들이 어떤 인권에 대해서 너무 이걸 악용을 해서 불필요까지 또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러면 막상 그건 사실이 아닌 그래서 결국은 이 중간 영역의 그 균형을 이루어서 교도관의 비위를 줄여 나가야 되고 또 동시에 또 수용자의 뭐 인권도 상당 네. 부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 같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